네, 오늘 인간의 저런가치 관련된 문제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299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이 학폭 예방 대책하는 법률상 조항은 가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자, 이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판례는 다 펀입니다. 인격권 침해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300번. 지역 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 취약 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규정은 돌봄 취약 아동이 일반 아동과 교류할 기회를 제한하므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자, 이것도 이제 돌봄 취약 아동을 위한 이게 이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인격권 침해하는 거 아니라고 봤습니다. 일반 아동 뭐 이제 교류할 기회가 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건 필요한 제한이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301번. 자, 경찰이 보도자료 배포지고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경찰서 조사실에서 얼굴과 수갑을 드러낸 채 조사하는 보험 사기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 보도를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뭐 너무나 이제 많이 알려진 유명한 판례죠. 이건 이제 목적의 정당성도 부정한 대표적인 판례예요.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했다. 인격권 침해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2. 추국소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 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 검색과 같은 추가적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청구의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303. 교정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용자 인간으로서 기본 요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행bol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 인격권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 그 다음에 304번.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이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령으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자, 맞죠? 생명권도 이제 일반적 법률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형제도 사건에서 이제 생명권 완전한 박탈라도 이제 정당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305번. 생명권의 경우 일반적 기본 제한의 구조와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생명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권 박탈이 초래된다면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 반대 의견의 논리예요. 생명권 완전한 박탈라도 다수 생명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성이 충족된다면 완전한 박탈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 관한 이제 상대설적 입장이다. 절대설이 아니고 그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06. 인간의 저런 가치는 자, 모든 기본권 이념적 출발점이며 헌법의 근본 규범이므로 헌법 개정의 한계다. 맞습니다. 개정을 통해서도 이제 폐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7번. 인간의 저런 가치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무국적자에도 인정되고, 그다음에 308번. 미결 수용자가 수감되는 동안 자, 구치소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 의료를 입게 하는 거 무제초 원칙에 반하고 인간의 저런 가치도 유리하는 인격권 침해이다. 자, 구치소 이 수용시설 안에서 입게 하는 건 합헌이에요. 그 시설 밖에서 입게 하는 거, 수사재판과정에서 입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위헌인 거죠.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09번. 교정실의 1인당 수용 면적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민하다면 자, 이거 좀 전에도 나왔죠.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10. 수용자를 교정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해서 수용자 항문 부위 검사하는 행위 인격권 침해 아니다. 자, 맞죠. 원래는 이제 1대1 같은 성별의 교도관이 시각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합헌이고 전자영상 검사기 방식도 합헌이고. 자, 311번.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이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또 독자적 기본권이다. 그런 이제 표현들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12.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 또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에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보장하는 또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같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3.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입법자가 출생제도 등록제도를 통해서 형성하고 구체화해야 할 권리이며 입법자는
출생등록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단지 출생등록의 이론적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이 관련 판례들 지금 이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4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 소유자 업무에 관해 범죄를 하면 그 선박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 조항은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자 소유자의 독자적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으므로 책임지 원칙에 위배된다. 자, 맞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그 양벌 규정 책임지 원칙에 위배되는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315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인의 이 직상 그 상급 수급인에 대해서 연대에서 임금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거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 제대로 이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필요한 제도로 봤습니다. 316 중앙관서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법률 조항은 부정당업자가 제재처분에 사유가 되는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므로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자,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옳은 지문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1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급여 비용에 상당한 금액 전부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요양기관이 그 피용자를 관리 감독할 주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보험급여 비용이 요양기관에 일단 귀속되었고 그 요양기관이 사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자 책임지 원칙에 이것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이 급여 비용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이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이 급여 비용이 요양기관에 귀속되고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이상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318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책임지 원칙이 위배되는 겁니다. 양보 규정 위배된다 보기 어렵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다음에 배야 생성자 배야에 대한 결정은 자 이건 배야의 기본 주체성 부정한 거하고 구별해야 돼요. 배야가 태아가 되고 태아가 출산하면 엄마 아빠가 될 지에 있는 자 배야 생성자의 결정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헌법상 이것도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 보안 검색을 마친 승객들 대상으로 제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촉수 검색 같은 추가적 보안 검색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국가 항공 보안 계획. 자, 이거 인격권 침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321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법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 자, 일반적인 법적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진정한 의사 확인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322 누구든지 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거. 자, 이건 일반적 노동자유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자료 요구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거래처 계좌번호 이렇게 이제 또 깜빡 적어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처벌도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다고 본 거죠. 과잉존칙이 위배된다고 봤어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23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준수 의무 또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하는 법률상 조항은 과잉운전칙 위반되어 청구들의 일반적 노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자, 이게 이제 또 이제 민식이법 사건이죠. 스쿨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무겁게 처벌하는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합헌이에요. 이거하고 여러분 이제 윤창호법 그래서 이제 과거에 10년 전 뭐 음주운전 뭐 경력도 고려하지 않고 다 이제 가중처벌하는 거 그건 이제 위헌 결정했어요. 이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하고 꼭 구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324 만성 심부전증 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가 기준을 정액 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 수가 기준 일반기준 상조. 자, 이거 의료행위 선택권 침해한다 그랬는데 이건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혈액투석에 소요되는 이제 과도한 비용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건 필요하다고 본 거고. 자, 325. 행복주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도 포함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적 고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자, 이거 일반적 노동자권 침해한다 그랬는데 이 사상적 보호 조치 이 필요한 조치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또 합헌 결정을 했죠. 제한되는 사역보다 이제 이 안전교통 또 이제 피해 구조 이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틀린 지문이고. 그다음에 326. 자기 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론의 한계 논리로서 책임 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 한정 원리다. 자, 맞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리. 그다음 327. 자기 책임의 원리는 민사법,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 근대법의 기본 이념 또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고 그 자체로 이제 헌법에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맞고. 그다음에 선박 소유자와 고용한 선자 앞에서도 나왔죠. 이게 이제 소유자 업무에 관한 범죄를 하면 선박 소유자에게도 그냥 동일한 벌금형. 그래서 이제 독자적 책임 유무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이 처벌하는 거. 이거 책임주 원칙에 반하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맞고. 329. 공직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중대선거 문제를 포함으로써 징역형 300만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후보자 당선 무효로 하는 거. 이거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공직사윤리법상 매각 백지 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원 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 관계 있는 자들의 보유 주식이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결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331. 자, 일반적 노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형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구별할 자유도 행복주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노동자권의 보형에 속한다. 자, 맞죠? 그 다음에 332. 행복주권에는 일반적 노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 또 자유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는 거.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33. 행복주거할 권리는 성질상 자연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이제 원칙에 대한 질문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를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될 건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행복주권에서 파생되는 이제 일반적 노동자권의 계약의 자유도 있죠. 또 이제 자유결정권의 소비자의 자유결정권도 있고. 근데 이제 개별 판례에 따라서는 법인단체의 이제 주체성을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원칙에 대한 지문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34. 일반적 노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는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뭐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다 포함되고. 335. 행복적으로부터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유결정권이 도출될 수 있다. 자, 자유결정권 이것도 이제 도출될 수 있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36. 행복주권에서 파생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의 내용은 지역방언 선택 사용도 포함된다. 공문서 교과용 도서의 표준어만 근데 사용하는 게 이에 대한 침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주권 이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과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7.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 신고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 이거 가해 학생 일반적 노동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들 다 펀이고요. 그 다음에 338.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급 내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된다면 심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 교체를 규정한 것 역시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맞고. 339. 무용고 시즌을 생전 본회 의사와 무관하게 해병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 자, 자유결정은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거 자유결정은 침해라고 봤죠? 꼭 알아야 될 중요 판례고. 자, 그 다음에 교원단체 노동자 가입정보 사생활 비밀 자유 이를 구체한 개인정보 자유결정원에 의해서 보장된다. 자, 맞습니다. 자, 헌빈간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 자유결정권 사생활 불가자를 과잉자라는 것은 헌법 위반된다. 혼인빈정 하름죄 처벌 규정 위헌 결정했죠. 이건 이제 남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간통죄 처벌 규정은 양쪽을 다 벌하는 건데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342.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의료원 등의 연명치료 거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저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연명치료 거부 이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자, 맞습니다. 이거 자기결정권의 내용인데 이거 이제 뭐 생명권이다 이런 식으로 틀린 식으로 또 나오기도 했었죠. 343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거 역시 일반적 노조권 이거 침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방지를 위해서 이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44 명의신탁이 이제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상속세 증여세법 명의신탁 당사자 일반적 노조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이제 조세 포탈 조세 이런 거 방지를 해서 이제 필요한 제한입니다. 자, 345 환자는 죽음에 임박한 상태일 경우 대비해서 미리 의료원 등의 연명치료 거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의 인간으로 저런 가치를 지켜 연명치료 거부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자기결정의 한 내용으로 보장된다는 거. 자, 346 언어와 그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은 글자는 정신생활의 필수 도구이며 타인과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바. 자,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행복 중에서 파생된 일반적 노동자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이것도 자,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 정책 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행복주권의 내용이긴 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47 일반적 노동자유권에는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사활권리도 포함되고 자석 안전띠 매지 않을 자유는 자, 일반적 노동자권의 보행에 속한다는 거. 그 다음에 348 전동 킥보드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안전기준을 둔 거. 자, 이거 소비자의 자유결정권 제한이고요. 일반적 노동자유권도 제한이에요. 근데 침해는 아니봐. 둘 다 자유결정을 제한할 뿐 일반적 노동자유권 제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둘 다 함께 제한한다는 거 이거. 자, 그 다음에 349 자유결정권은 여성이 그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이거 자유결정권으로 보됩니다. 자, 350 정당 사유 없는 예비군련 불참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자, 이게 훈련을 따를 훈련 정당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 일반적 노동자권을 이건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51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 모자보험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조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자, 자기결정은 침해한다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그래서 이제 좀 자유롭게 결정 가능 기간이라는 것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한 게 이제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그다음에 35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고 위반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거 역시 일반적 노동자권 제한이지만 침해는 아니에요.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일반적 노동자권 제한은 맞다. 이제 침해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 넘어가시고 354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 정하로 강제하는 거 일반적 노동자권 이건 침해라 그랬어요. 꼭 알아두시고 이건 침해. 355 공시성법이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제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선의 보호를 주체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물을 과소하게 이행한 거다. 자, 과소보험제 원칙 위배. 그래서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인정한 그래서 환경권 침해를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죠. 맞고 356 이륜 자동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자, 이거 일반적 노동자권 이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필요한 제한이다. 자, 357 생전에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인수자 없는 시체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거 자기결정은 침해 맞죠. 358 집회 조건보용이나 개별적 집회금지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절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일반 공정에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 통행을 금지한 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노동자권을 침해한 거다. 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광장 이제 그 차벽 사건에서 일반적 노동자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게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아니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평등권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자의금지 원칙 적용한 대표적인 판례. 이거 이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은 거. 이거 이제 합헌 결정하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죠. 연합뉴스만 국가기관 뉴스통신을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다 이제 자해금지 심사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원 취소권자에서 직계비속만 자녀만 제외한 거, 이거는 이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자해금지 심사했지만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대표적인 판례를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들만 병역 의무 부과하는 거, 이거 이제 비례 원칙 심사한 거 아니에요. 자해금지 심사했고 합리적 이유, 합리적 이유는 차별이다. 자, 약사들로 구성된 이제 법인마저도 이제 약국 개설 금지한 거, 이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어요. 자해금지 심사했지만 위헌 결정한 대표적인 판례. 자, 나머지 이제 합헌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자해금지 심사는 이제 완화된 심사하고 합리성 심사인데, 완화된 심사라도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예가 있다는 거. 그리고 비례 원칙 심사를 하지만 또 여기도 이제 위헌 결정 내리는 게 많지만 합헌 결정 내리는 것도 많잖아요. 좀 엄격 심사를 하죠. 특히 주로 이제 가산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주로 이제 헌법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 이제 이 차별 취급 가산점 때문에 특별히 관련 기본으로 이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 경우 이제 비례 원칙 심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제대군인 가산점 비례 원칙 심사했고 위헌 결정한 대표적인 판례고, 국가용자 가족에게까지 5% 가산점 부여하는 거 역시 이제 처음에 이거 이제 5%가 아니고 참 이제 10% 이거 오탈자입니다. 10% 가산점 부여하는 거, 이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합헌 결정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후기 학교 중복전을 금지한 거 있죠, 여러분. 이거 후기 학교 중복전 동시 선발 정원 합헌인데 중복전 금지한 거 비례 원칙 심사했고, 이거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 혼인한 여성 등록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 등록하도록 규정한 거, 요게 이제 혼인 가족 제도에서 차별한 거고, 이제 비례 원칙 심사했는데 목적의 정당성도 부정한 대표적인 판례다. 그리고 나머지 있죠. 동정자철에서 국가용자 또 가족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 또 직업 상담사, 또 자격증 보유자 이제 가산점 주고,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정당 가산점 다 비례 심사를 했지만 비례 원칙 이건 충족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완화된 심사, 엄격 심사. 그래서 이제 엄격 심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 아니다. 완화된 심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헌은 아니다. 특히 이제 위헌 결정한 판례들 중심으로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59 어린이집, 공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에는 이 보육 교직원 이제 인건비 지원하지 않는 거, 이거 이제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 자, 그다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자, 여러분 이제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이거 이제 합리적 차별이라고 봤어요.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고. 자, 그다음에 사관생도 있죠. 사관생도 이제 사관학교 이제 교육기관은 현역병 복무기관은 달리 연금산재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관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거, 이거 현재의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역시 합헌 결정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의료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관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이제 합리적 이유가 없다. 자, 이거는 이제 평등원칙 위배된다고 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 공중보건의사 이제 이 군사교육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은 건 합헌인데요. 또 군사교육 기간에 이제 보수 지급하지 않은 건 합헌인데, 이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할 때 이제 공중보건의사 복무한 요 기간은 산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363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모와 생부를 차별하고 혼외 출생자 신고문을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 생부에게 자신의 혼외자 출생 신고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거, 합리적 이유가 없어. 자, 생부의 평등권 침해한다. 이거 이제 별표 3개를 해두세요. 이거 생부의 평등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 이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침해를 인정을 했는데, 그 생부의 평등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법을 적용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맞죠? 그래서 이제 법 내용상의 평등이에요. 입법자도 구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65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 원칙은 절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366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처하는 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입니다. 맞고 존속살해죄 가중처벌 형벌치상 규정을 이룬 자유적 입법으로 평등원칙 위반된다. 자,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치사죄 가중처벌 다 합헌이에요. 또 존속에 대한 이제 고소를 제한한 것도 합헌이고. 자, 그다음에 368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이 산재보험법 가운데 이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이 준용하는 부분이 합력 이유 없이 국외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이 위배된다. 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뭐 산재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는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족까지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차별하는 거, 이게 이제 평등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369 국회의원 후원의 지정권자를 정하면서 자, 지방의원이죠.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후원의 지정권자를 제외하고 있는 거. 자, 이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어요. 평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종전 판례가 이것도 변경된 겁니다. 별표해 두시고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370 국군포로서 억류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 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국군포로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귀환하진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자, 371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보험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이 병역법 시행령, 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이제 뭐 교통비, 중식비,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이 시행령, 이게 이제 현역병에 비해서 합력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역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372 주택재개발 사업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자, 기존 거주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뿐만 제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 3자에게 일반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서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 사업부는 학교용지 부과 대상에서 자, 제외하지 않은 거. 자, 이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거 위헌이고 얘가 또 위헌이에요. 근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사업자 부과하는 거라도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부분은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3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 초임 호봉 획정에 이제 인정되는 경력에 자,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제외하는 거. 자, 이건 이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제 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은 경력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급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습니다. 그런 특성을 고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4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부상등이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자, 이거 평등원칙 위반된다는 거죠. 이제 기본 판례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75 자,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적용해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이게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76 공무원 시간에 야간 휴일 근무 수당 산정 방법 정하고 있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근로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근로자를 공무원과 이제 비교했을 때 공무원 차별한 거냐? 자, 이거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이제 각종 수당 근로기준법하고 좀 다르고 유분리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건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 메이데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 자, 이거 이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78 공무원영법에서 유족급여 수권의 대상을 19세 미만 자녀로 한정한 거. 이제 자녀들의 재산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일반 상속하고 좀 달라요. 공무원 연금 수급은. 그 다음에 37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거. 이것도 이제 합헌 결정을 했죠.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짜율법에서 헌인한 재산 등록 후보자 모두 이제 배우자가 아닌 본인 직계존 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 직계존 비속 재산을 등록한 헌인한 이 여성 등록 후보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종류가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 직계존 비속 재산 등록하도록 한 거. 이거 평등원칙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비례원칙 심사를 했고 이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했다. 꼭 알아두세요. 맞습니다. 381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재해, 통상출퇴근재해를 포함시키는 자, 개정법률. 그러니까 이제 통상 출퇴근제 자기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 사고 나면 이제 산재 인정 안 했는데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근데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거. 이게 또 평등원칙 위배된다고 본 거예요.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러니까
연달아 나란히 이제 불합치 결정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82 보험보상 대상자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소유권자를 부모 중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부모 이제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시하는 거 이게 또 이제 평균 침해를 인정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손자녀 나이 많은 손자녀 우선시한 거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위헌 결정한 겁니다. 자 383 평등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한 합력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 자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맞습니다. 이제 평등권에 대해서도 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유명한 그래서 이제 생명권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이런 또 표현을 하고 있죠. 384 평등원칙 일체 차별독대를 보장한 절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평등을 뜻함으로 합력 근거에 있는 차별 불평등 평등원칙 반하는 거 아니다. 자 385 일반적으로 차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자의성 여부를 심사하지만 헌법에서 자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또 하나가 차별칙으로 관련 기본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입법 형성권이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촉도 적용된다. 맞죠?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이제 비례원칙 심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86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해서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국방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기본 제약이 관련 기본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칙을 내용으로 하므로 엄격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아니죠. 이게 뭐 특별히 양성 평등을 요구한다든가 관련 기본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차별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심사? 이 완화된 심사, 합리성 심사, 자유금지 심사한 거고 합리적 차별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387 국가를 할지라도 국고자금이나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대등하게 다뤄져야 하며 국가라고 우대해야 헌법상 근거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고자금이라는 게 이제 사법 원리가 적용되는 민사관계, 대등관계에서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이런 원리로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게 이제 행정소송법 4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만 가집행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그게 또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거죠. 자 그다음에 388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 의료기관의 치과 전문의 과정 이수한 사람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 전문의 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자 이거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치과 전문의 판례는 이거 이제 위헌 결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과목 표시하고 전문 과목 환자 진료하도록 한 거 그거 두 가지가 위헌이에요. 근데 그 예비 시험 제도는 이제 합헌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389 공익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건 이제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본인만 직계 좀비속만 뭐 선거운동 하는 건 괜찮은데 배우자 없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배우자가 플러스 1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 한 명을 또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거. 그건 이제 평등권 침해를 인정한 거예요.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의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복지부 지침. 자 이거 평등권 침해입니다. 또 알아두셔야 되고 391 자사고 지원한 학생의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 금지한 거. 자 이게 후기학교 중복지원 금지가 평등권 침해죠.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튼 거고 이게 이제 또 이제 비례성 심사를 한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이제 엄격 심사를 했고 이제 침해를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동시 선발 조항은 이제 합헌이라는 거죠. 392 평등 위반 여부 심사할 때 엄격 심사 촉구해야 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 촉구해야 할 것인지 입법 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입법 형성권이 이제 엄격 심사할 때는 이제 좀 축소되고 완화된 심사할 때는 입법 형성권이 넓어지고. 자 그다음에 393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 그러한 영역에서 차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 심사 척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차별칙으로 관련 기본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입법 형성권을 축소에 대해 엄격 심사하는 또 하나의 예죠. 자 395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로 나눠볼 수 있다. 자의 심사의 경우 차별을 정당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죠.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 입법 목적 발견 확인에 그친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차이가 있으면 정상인 장애인, 노인 젊은이 그런 게 남자 여자 이런 게 사실상의 차이예요. 그다음에 입법 목적이 또 차별 목적이 발견되고 확인되면 족하다. 이게 간단한 심사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맞고. 그다음에 396. 자, 국가유공자와 이제 그 유족 등 취업보 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0% 가산점을 주도록 한 가산점제도 이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 자, 이게 10% 이게 처음에 이제 합헌 결정을 했다가 이거 이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죠. 자, 그래서 이제 불합치 결정을 했고 지금 이제 개정된 법이 이제 5%로 완화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또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